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배경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참관했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이었다. 그리고 남측을 향한 경고용이었다고까지 밝혔는데 이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의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이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밝히면서 보도를 통해 남한의 이중적인 행태의 위력 시위를 한 것이다. 남한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겉으로는 악수를 연출하고 뒤로는 무기 반입하고 군사연습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듯한 그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즉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밝히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반면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협상용 지렛대로 본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을 기대한다는 조금 여유 있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완전히 폭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고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요를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정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집중 지도하셨습니다. 이 위력 시위 사격이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어제 그러한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지금 사실 작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 축으로는 가짜 평화 공세로 인해서 또한 친북 안보 실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결국은 완전히 이 폭망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짜 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이 구한말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북한이 미사일 쏘아놓고 이러저러해서 쐈다 이렇게 밝힌 것 참 이례적인데 이걸 친절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쏘아놓고 배경을 스스로 밝힌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짜 그 발언 내용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어제 나왔던 내용이 오늘 또 조선중앙통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 예. 언제든 남한을 명말시킬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작년에 9.19 합의를 하면서 평화를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맞냐고요. 우리 대통령을 조롱을 하고. 물론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소위 이제 F-35라고 그래서 그 전략 폭격기를 예. 도입을 하는데 이게 최대 40대까지 올해만 4대가 오더라 되어 있고 이 문제하고 지금 8월 5일 날부터 그 연합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훈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독수리 훈련이라고 해서 야외 기동 훈련을 같이 했던 건데 이번에 지휘소 훈련입니다. 이거를 시비 걸면서 어제 사실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리고 사실상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화를 하자는 자세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아까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우려를 표명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장관이 나와가지고
엄중 항의를 하고 경고를 해야지요. 도대체 이 김현철 장관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국방부가? 근데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어디가 계신 거냔 말이에요.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엄중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신임 에스퍼 장관은 러시아가 한국 영공 침범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까지 주는 행위들을 북한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저런 일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예.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북한의 의도는 상당히 다목적 의도가 실려 있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도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난번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 이후에 실무 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게 보내는 상당히 압박 카드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이 사실은 그동안 이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 그리고 또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남한이 앞장서서 뭔가 이 좀 미국의 기조를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뭐 그와도 그것과 거기에서 연장해서 봤을 때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내부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들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그러니까 9.19 공동 선언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를 청산했다고 내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남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스 전폭기 같은 것을 계속 도입을 하고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계속적으로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내의 이 군사 호전 세력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비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남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방식 자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성, 그러니까 리더십과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비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력 완성을 통한 이 지금 이 군사 강국으로서의 자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의 뭔가 결단을 받아내겠다는 원래의 전략에 예. 좀 더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 70년 분단 이 냉전 대결 구도 속에서 상당히 고착화된 이 대결 세력들의 그런 불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달래기 메시지도 저는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과 우리가 회담을 가진 지가 이제 1년, 작년이었고요. 사실 판문점 3자 회동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을 했고요. 지난해 회담 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미사일을 새벽에 발사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김정은이 그런 얘기했죠. 새벽잠 설치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그것은 곧 법안이었나요? 한번 그때 당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네. 저런 얘기도 했는데 네. 만약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지 않았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 의사에 상관없이 군부의 소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형 잠수함을 예. 공개를 한 데 이어서 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명분을 어쨌든 우리 정부를 때리면서 그 명분을 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면적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하고 그다음에 F-35 스텔스 폭격기 도입하는 걸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뭐 한미합동 그 훈련이야 연례적으로 있었던 거고 늘 북한이 또 관행적으로 그걸 문제 삼아 왔던 거고 또 전략폭격기 도입도 그 이전에도 우리가 뭐 전략무기 도입을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뭐 새삼스럽게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도발할 일은 아니고 결국에는 지난번에 판문점 이 3자 회동 이후에 생각만큼 실무 협상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어쨌든 대화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적극적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 특히 이제 판문점 3자 회동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뭐 국내외적인 현안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불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다 이렇게 보셨는데 정작 미국은 좀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읽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미국은 기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협상을 할 거고 대화를 할 텐데 그러나 북한의 의도대로는 하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 이걸로 가겠다. 이걸 명확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북한의 이런 발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저는 북한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70여 년간 보여줬던 그 놀부심보, 그 나쁜 놀부심보를 못 고치고 쉽게 흥부로 바뀌진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이 너무나 빨리 흥부로 바뀔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결국 북한을 대하니까 자꾸 뒤통수를 맞는 거죠. 북한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습니까? 우리가 3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전부 다 형해화시켰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남겨놓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지금 다음 달부터 하는 것도 병력이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고 지휘소 연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직파 간첩이 처음으로 뭐 잡혔다고 그러죠. 아직도 간첩을 난파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을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은 선한 마음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질 수 있는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그리고 한치의 낙관론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수록 정부 여당 곤혹스러울 텐데 현근택 부대변인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이게 뭐 일단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부분은 아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중장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게 맞고요. 제가 봐도 아까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지금 사실은 뭐 한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 무기는 이미 이제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중국, 러시아는 어쨌든 훈련을 하면서 약간 도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어찌 보면 뭐 사전에 좀 삼국 간에 그러니까 북중 러 간에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북한이 물론 트럼프를 믿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의 틀을 깨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반드시 보장된 건 아니다. 예.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유엔 안보리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 위반이고. 그래서 사실 다만 그전에는 발사체 이렇게 그렇죠. 애매하게 했죠. 폼페이오가 얘기한 거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평양에서 오키나와 기지까지의 거리가 한 1,400km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커드형 미사일 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아니라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가 사거리가 1,000km에서 1,300km 날아갑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쏘면 오키나와 기지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정은이 저거 하는 행태로 봐서는 다음에 한 900km짜리 한번 날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실제 화약이 터지고 있는 데는 지금 중동 호르무즈 해역이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연합 방위체를 구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안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600km면은 사실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그럼요. 들어오는 거리란 말이에요. 예, 자 윤기찬 대변인 입장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물론 이제 우리 뭐 연합훈련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무기 연습을 한다 이렇게 대항적 의미로 합리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내심은 아마 대한민국의 고립화 같아요. 예를 들면 안보 무력화는 이미 이제 애당초부터 북한의 의도였지만 그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 예를 들면 이제 일본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미국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향후에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외교의 축, 그러니까 핵무력을 축으로 한 외교의 축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이 좀 고립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이럴 때 이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쫄지 마라라는 SNS가 하나 나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또 그에 따른 설명, 그 배경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다발적 도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슈를 넘겨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